(2022년 5월) 일은 어떤 봉인을 풀고 말았어 라며 스레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후 일의 신상에 일어나는 공포의 사건에 스레 주민들은 벌벌 떨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봉인을 풀고 말았다. 어느 날의 두 채널, 일은 도와주삼 하며 처음부터 진실성이 결여된 모습으로 스레 주민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어 라며 자기가 처음 했던 이야기를 풀기 시작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일은 현재 본가에서 농산일을 돕고 있다는 것. 거기다 그 본가라는 게 산을 소유할 정도로 개 부자라고 스레 주민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런 도련님 일은 어느 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이 산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 없냐 물었다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 왈, 이 산 어디에 묘지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는데 그 묘지의 존재를 몰랐던 친척이 원인 불명의 병에 걸려 저주받았던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병에 걸렸던 친척을 또 다른 친척인 절의 주지스님에게 보여줬더니 산에 있는 그 묘지에다 향을 올리면 병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조부모님과 친척들이 서둘러 그 묘지를 찾아 나섭니다만 묘지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지스님이 내가 직접 나서겠다 말을 꺼내고 함께 산에 갔더니 그 묘는 바로 발견되었다네요. 이렇게 그 사건으로 조부모님과 친척들은 매년 향을 올리고 공양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일은 이젠 좆됐다 라는 사망 플래그를 세울 정도로 완전히 쫄아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일은 이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그 묘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그 묘지를 파버렸다는 거죠. 왜 일이 그 묘지를 파냈냐면 어느 날 일이 산에 죽순을 캐러 갔을 때 모르는 아저씨가 여기서 뭘 하는 거냐고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은 여기는 우리 소유 산이고 죽순을 캐고 있다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알아들었다는 듯 끄덕이며 이 앞쪽으로 묘지가 있고 그 안에는 칼과 호구가 묻혀있다. 파내면 엄청난 돈이 될 것이다 라며 일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저씨는 거기는 묘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칼과 호구를 감추기 위한 곳이다 라는 말을 일에게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돈에 눈이 멀어 아저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묘지를 찾으러 가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산을 헤매고 있는데 그 묘지는 바로 찾을 수 있었고 일은 바로 그곳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실은 일은 전에 자위대 소속이었다는 모양으로 땅 파는 건 전문 분야다 라는 것. 그리고 구멍을 서걱서걱 파다 보니 안에서 기묘한 부적이 붙은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그걸 본 일은 주저없이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안에 희고 질척한 뭔가가 들어있었죠. 그 물건에 놀란 일은 서둘러 항아리를 땅속에 묻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현재 일의 신변에 여러 괴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나요. 그럴 것도 산에서 이상한 신음이 들려오기도 하고 뭔가가 기어서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거나 하는 이상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로도 검은 물체를 본 적도 있어 정말 무섭다며 겁먹은 모습. 그래서 절에 들러야만 하나 고민하고 있지만 또한 조부모님과 아버지에게 들킨다는 게 귀신이나 군대 시절보다도 무섭다는 마마보이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더니 일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수께끼의 현상에 대해 설명을 시작합니다. 우선 밤 1시쯤 되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소에게 여물을 주고 있을 때 신음소리와 뭔가가 기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려온다. 게다가 검고 큰 덩어리를 본 적도 있다.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다가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 꿈속에서 네 덕분이다 나
널 잡아먹겠다 같은 말이 들린다. 낮에도 이상한 시선을 느끼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봉인을 열기 전보다도 까마귀가 늘어났다 등등. 이런 여러 괴기 현상에 대해 스레 주민들에게 조부모님과 아버지에게 말하는 쪽이 좋다 조언을 받은 일이었습니다만 말할 용기가 안 난다며 도라에몽, 진구 같은 근성 없는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조부모님과 아버지에게 말을 꺼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전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들어가선 안 된다. 그곳은 주지 스님과 함께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엄중하게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덧붙이자면 그때 그 묘지에는 친척애와 둘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애가 말하길 묘지 같은 건 모른다는 증언을 하며 그때는 죽순을 캤던 기억밖에 안 난다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은 그때 어떻게 그 이상한 아저씨가 하는 말을 듣고 말았던 걸까? 어떻게 아저씨는 그 무덤 일을 알고 있던 걸까? 하는 의문을 품으면서도 지금도 뭔가가 보고 있는 기분이 든다. 스레 주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호소도 허망하게 스레 주민들은 또 새로운 라노벨 작가 희망자냐? 라며 이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일도 나도 라노벨이었다면 좋겠다며 어쩔 수 없다는 심정을 밝힙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역시나 주지 스님에게 말해보는 쪽이 좋다 라는 조언을 보내는 주민이 나타났는데요. 우선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어서 여기에 왔다면서 주지 스님보다도 의지가 되는 투채널러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일은 그 묘지 사진을 슬에 올립니다. 그러자 사진을 본 화상 분석가 주민이 바로 사진 아래에 놓은 배에 대해 맛있어 보인다는 말을 올렸습니다. 그 말에 일은 배는 조부모님이 놔둔 것 설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스레 주민은 돈 되는 거 알면서 그 아저씨는 왜 묘를 파지 않았던 걸까 하는 소박한 의문이 끌어올랐던 건데요. 거기에 대해 일은 왜 아저씨가 안 팠는지는 모르겠는데 입고 있던 옷이 아주 옛날 싸구려였던 것 같아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뒤로 부족이라도 지니고 다니면 안 돼? 조언하는 주민도 나타났는데요. 일은 벌써 갖고 다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듯 탄식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금 산에 갔다 올게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뜬금포에 이를 필사적으로 말리는 스레 주민. 그만둬. 사진 공개는 보는 사람도 나쁜 기운이 옮을 염려가 있으니까 하지마. 제지하는 스레 주민. 그 밖에도 낚시 아니라면 신중하게 대처해 진심으로 댓글을 다는 주민들이 뒤를 잇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상관없는 일은 지금 산에 있어 라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들리고 검은 것도 보이지 않는다. 상황을 설명한 뒤 내일 영감이 강한 외할머니에게 이 일을 밝혀볼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안심이 됐는지 한 대 빤다 라는 비상식적인 말을 짓거리면서도 표도 되나? 안 죽을까? 담배 한 대 하는 것조차 망설이는 모습. 그런 일에 담배 사정은 놔두고 들리던 신음소리는 어떤 느낌이야? 어느 스레 주민이 물어오자 일이 말하길 우우우 하는 야생적인 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매일 들리는 게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들린다는 것으로 그 빈도는 자주라는 느낌은 아니고 이쪽 상황을 살피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축사해서 소한테 염을 주러 간다 라면서도 자기에게 엄청 자신이 있는지 내 스펙 올려도 되면 쓴다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일의 스펙에 흥미가 끌어오른 주민들은 잘생겼냐? 두근두근. 그렇게 일은 자기 스펙을 올리기 시작. 우선 나이는 21살로 직업은 전 육상 자위대원. 현재는 사정상 농가를 돕고 있지만 내년에는 군대로 돌아갈 예정이라는 것. 거기다 키는 180이래 건장한 체격. 군인 같은 얼굴이라는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의 스펙을 듣고 반했똥 한눈에 반하고만 스레 주민도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난 저녁 7시경
여물을 다 줬다는 일이 스레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부모님에게 이번 일을 말할 예정이라며 지금부터 갔다 오겠다면서 스레를 떠났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혼자 계속 떠드는 일에게 또 혼자 거의 떠드는 스레냐? 투덜대는 스레 주민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어느 고인물 주민이 이 이야기가 정말이라면 신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실황하는 스레가 이런 주작을 받아줄 거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부모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스레로 돌아온 일은 주민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우선 조부모님에게 이번 건을 털어놓은 바 할아버지에게는 대차게 두들겨 맞았고 할머니는 크게 우셨다고 합니다. 거기다 긴급사태라는 것으로 할아버지는 주지스님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집으로 와달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산에서 만난 이상한 아저씨 이야기를 했더니 조부모님은 심각한 얼굴로 다음에 만났을 땐 절대 말하지 마라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쩌면 2번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말도 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지스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설명합니다. 이런 위급한 급전개에 스레 주민들은 기대와 호기심으로 두근두근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일은 주지스님이 올 때까지 조부모님에게 그 묘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옛날 평민 집안 병사들이 산속에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의 원념이 마을을 습격하는 불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지들이 산속에 묘를 만들어 그 항아리 속에 그 무서운 원념을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에 친척이 이상한 병에 걸리는 불행이 일어난 것으로 다시 그 봉인이 풀리지 않도록 일의 조부모님과 주지스님이 매년 곡물과 공양을 계속 바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부모님은 그걸 막기 위해 봉인을 풀려는 놈도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을 해체하려 하던 인물이야말로 일이 산에서 만났던 그 이상한 아저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사람이 아닌 악령으로 어떤 정해진 사람을 찾으면 원념을 풀어달라고 접근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악령은 이윽고 풀려난 원념의 힘을 사용, 악행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의 일련의 흐름을 들은 스레 주민들은 신격 레벨인 놈이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라면 인간으로서는 무리입니다. 단언. 픽션 얘기를 비는 스레 주민들이나 일에게 화이팅! 하고 성원을 보내는 놈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약 1시간 뒤 주지스님과 이야기를 마친 일이 스레로 귀환합니다. 집에 도착한 주지스님이 일에게 방에서 나오지 마라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주지스님이 오는 동안에도 여러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주지스님이 일의 집으로 차를 이용해 오고 있던 중 갑자기 차가 고장나 움직이지 않게 됐고 핸드폰도 연결되지 않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스님은 그 직전까지 조부모님과 전화로 통화했던 일도 있어 할아버지가 데리러 갈 수 있어서 무사히 일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악령에 의한 주지 출입금지 행동에 대해 스레 주민들은 무서워 또는 만약 데리러 가지 않았다면 주지 스님은 죽었을지도 모른다며 떨었던 겁니다. 그 후 주지 스님과 합류한 일은 한동안 방에 감금된 채 불경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지에게서 이번 악령에 대해 듣죠. 그건 실은 악령은 원래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신이 왜 악령으로 변했냐 하면 옛날에 일이 살던 지역에서는 흉년이 3년 정도 계속 되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만을 품은 마을 사람들이 절에 찾아가 봉인된 항아리에다 분풀이를 했던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후 주지에 의해 다시 그 항아리는 봉인되었지만 다시금 그 봉인을 누군가가 깨버렸다는 것. 그 탓에 악령이 나오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지 스님은 범인은 모른 채 끝나고 말았지만 거기에 있던 악령이 자기의 힘을 써서 사람에게 빙의해 봉인을 깨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게 일이라는 것, 항아리를 열도록 꿰어낸 건 아닌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같이 있던 친척 아이에게 기억이 없었다는 건 악령에 대한 내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은 거기까지 설명하더니 주지 스님이 불러서 갔다 올게 하고는 스레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 밤도 깊어진 11시경, 일이 스레로 돌아와 생존 보고를 시작합니다. 우선 주지 스님과 합류한 일은 제일 먼저 불경을 읊어줬고 아침까지 방에서 격리다 했답니다. 아침 8시까지 주지가 데리러 온다는 모양으로 그때까지는 한가하니까 스레에 있겠다는 아직은 태평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스레 주민들은 지금부터 아침까지의 격리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로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그리고 바로 묘에 쓰여있는 신녀라는 건 누구일까 하는 질문이 날아듭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 일은 주지 스님 말로는 평민가 패잔병의 아내는 아닐까라는 거지만 자세히는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전개로 이건 여러 가지로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암전을 예측하는 스레 주민도 나타납니다. 거기에 더하듯 일은 지금도 밖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온다며 겁에 질린 모습. 조부모님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해도 그런 소리는 안 들리니까 빨리 자라 라는 말을 듣고 말았고, 동영상을 찍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연결되던 전화가 갑자기 안 되게 됐다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방에 격리되어 홀로 분투하고 있는 일에게 지금 달려가고 싶지만 도쿄라 안 돼 하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나타냅니다만 그 친절함을 손바닥 뒤집듯 안 오는 게 정답이야 라며 일쪽에서 거부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우 하는 신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일은 이 일을 밖에다 퍼뜨리면 안 된다라는 주지 스님의 다짐이 있었다는 걸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의 존재가 공식화된다면 점점 힘이 강해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멋대로 인터넷에 글 올리는 건 괜찮겠지 아니란 생각에 헐렁한 추측을 한 일은 인터넷을 사용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 만 거죠. 그런 위험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는 어느 주민이 지금은 집에 혼자냐? 물어보자 지금은 주지 스님, 조부모님, 아버지 말고도 친척이 10명 정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있으면 두려움도 반감합니다 라는 투채널러 특유의 단결 정신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30분 뒤 일은 나 죽을지도 몰라 라는 말을 꺼내며 사태는 급변합니다. 2층에 있는 창문이 무려 저절로 열렸다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닥이 삐그덕대는 소리도 들린다고요. 게다가 일의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려온다는 것. 하지만 안으로 들어올 기척은 없습니다. 그 위기 상황을 본 스레 주민들은 절대로 열지 마! 전력으로 문을 여는 걸 말립니다. 그러자 일은 중얼대는 소리가 들려 라면서 그 소리를 들어보려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아무래도 주지 스님 것 같은데 갑자기 항상 들리던 독특한 소리로 바뀌더니 기묘한 말을 합니다. 소승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잡아먹겠습니다. 인간의 신분으로. 같은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행 중 다행으로 들어오지 않은 건 주지 스님이 문에 붙여준 부적 덕분일지도 모른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이 아침 8시에 데리러 오니까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열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이렇게 스레 주민들도 아침까지 일을 지켜봐주기로 했던 건데요. 갑자기 일이 지금 진도 5 정도의 지진이 왔어 라며 초조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같은 도호쿠 주민들은 지진 같은 건 없었다 라는 것. 그 지진이라고 생각하던 흔들림은 아무래도 일 집에서만 일어난 어떤 괴기현상 같았습니다. 이 말에 공포로 소름이 멈추지 않는 일을 필사적으로 안정시키려고 스레 주민들이 격려합니다. 진정해! 그러나 일의 생리현상까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일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던 겁니다.
그런데도 스레 놈들은 필사적으로 지리든 참든 해. 오줌 싸러 방을 나가면 안 돼. 난리들이 납니다. 그렇지만 정작 일에게서의 답글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발언에서 30분 뒤 일이 갑자기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두 천천히 쉬세요. 합니다. 그 급변한 태도에 왜 그래? 하며 스레 주민들은 걱정으로 일의 안부를 묻지만 아무래도 못 참고 방에서 싼 모양입니다. 그리고 일은 싸고 나니 후련합니다. 같은 말을 시작하죠. 게다가 싸는 동안에도 그놈이 들어오려 했답니다만 후련해진 건지 자괴감 때문인지 공포보다도 꺼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라며 배설 파워의 막강함을 맛봤던 겁니다. 그런 일에게 가세하듯 상대방을 죽일 정도의 감정을 가져 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주문을 알려주는 악질 스레놈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벽 2시를 지날 쯤 일에게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다시금 괴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 다음 현상은 평소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제야의 종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괴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훌령이 계속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가끔 이상한 소리가 난다 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이 악령의 이름이 궁금하니까 다음번에 오면 물어보겠다 등등 무사태평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갖가지 괴기 현상을 보다 못한 주지 스님이 지금부터 2층으로 올라와 추가 부적을 창문에 붙여주겠다는 것. 그 보고로 스레 주민들도 안심이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30분이 더 지나 일에 현상에 대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무려 금방 붙인 따끈따끈한 부적이 찢어져 악령이 창문으로 침입했다는 것. 이 긴급 사태에 일은 야바이 야바이 하며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놈의 움직임이 한층 더 올라가는 건지 이번에는 일 방의 문을 세차게 두드려 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젠 나와도 괜찮다 며 주지스님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네요. 이 이상사태의 악령은 엄청 위험한 놈이다며 벌벌 떠는 주민들. 또한 일이 밖으로 나오면 위험하니까 스레 주민들은 일제히 문을 열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문만은 열지 마. 아주 난리들이 나죠. 그러는데 여기서 진짜 주지스님이 등장합니다. 2층으로 올라온 주지스님은 이를 향해 부적을 다시 붙이마. 그리고 창문에도 많이 붙일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자라. 하는 말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지스님은 친구들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사태는 호전될 전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은 주지스님의 히어로 같은 모습에 감동한 건지 나도 자위대로 돌아갈 걸 관두고 주지스님처럼 되고 싶다는 둥 얼빠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말에는 그 대단한 스레 주민들도 이런 상황인데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 하는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날이 밝아지는 새벽 4시경. 8시까지 몇 시간 남지 않은 전쟁을 함께 지켜볼 스레 주민들을 남겨두고 일은 드디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일이 잠에 빠진 동안 스레 안에서는 이 스레를 쓰레기 스레라고 욕하는 주민들 등 안티 집단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렇게 아침 7시를 지났을 쯤 잠이 깬 일이 스레로 귀환합니다. 약속 시간인 8시보다 빨랐습니다만 상대의 힘이 약해지고 있어 지금부터 준비하고 주지스님 집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곳으로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 일은 악령에게 거처를 모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일은 주지스님에게서 촬영을 금지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람주의라며 악령이 있던 곳에 사진을 올립니다. 이렇게 일은 올린 사진 가운데 부근에 악령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부터 댕겨오겠습니다 람쥐. 장난스러운 인사를 건넨 일은 아주 기분 좋게 주지스님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런 일을
스레 주민들은 기분 좋게 보냈죠. 조심해. 조심해서 다녀와. 궁금하다. 일단 무사하며 다행. 그러는 주민들 중에서는 이런 스레를 실시간으로 본다는 게 굉장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전설의 스레를 기대하면서 가슴 떨림이 멈추지 않는 주민들이 속속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는데 어느 스레 주민이 이리 올린 사진에서 악령이 보인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거기다 악령은 이쪽을 보고 비웃고 있다는 모양으로 이 사진을 본 놈들은 불공 들이러 가는 쪽이 좋다고 충고합니다. 그 말을 들은 스레 주민들은 소금을 핥을까? 야바이 야배 라며 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대처법으로 영감을 가진 어느 주민이 집 밖에 나가 소금을 뿌리는 게 맞아 하면서 그 자리를 안정시킵니다. 그 후 일이 주지스님 집으로 가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여러모로 의식이 끝나고 지금은 집에 있어 라며 일이 스레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방에서 나가는 것도 인터넷을 보는 것도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은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담담하게 써나갑니다. 우선 일들이 악령이라고 부르는 놈에게는 규베이 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건 가축과 쌀이 결합된 신으로 일종의 풍요의 신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마치 규동의 신 같은 이름이라는 것. 이게 원래는 풍작을 기원하기 위한 신이었지만 흉작을 계기로 악령화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들어있던 그 무덤에는 규베이 신 이외의 악령도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쫓아왔던 건 규베이 신과 폐잔병 귀신 둘로 둘 중 폐잔병 귀신 쪽은 이미 예전에 봉인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폐잔병 귀신이 봉인되었다는 걸 안 규베이 신이 일에게 들어가 봉인을 풀게 만들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주지스님은 15명 정도를 데리고 악령의 본체인 규베이 신을 찾기 위해 산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건 주지스님의 지인인 풍수사 양반이라는 모양으로 그 풍수사의 말로는 규베이 신에게 당하고 있는 건 일뿐이라고 합니다. 그럴 것도 일의 4대전 조상님이 지금도 일의 가족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강력한 힘을 닮은 힘을 일 자신도 마침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 규베이 신은 그 힘을 자기 안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규베이 신의 본체는 산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나쁜 기운을 방출, 정신적으로 이를 몰아넣어 공격하려 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주지스님들의 도움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일은 악령에 사로잡혀 다시는 이쪽 세계로는 돌아올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일은 풍수사 양반에게 대체 어떻게 무덤을 파고 말게 된 걸까요? 라는 소박한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풍수사는 그 시점에서 규베이 신에게 홀렸을 가능성이 높다. 대답. 그리고 이어서 그런데도 항아리를 열었을 때의 충격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건 조상님 덕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까지 크게 일이 진행된다면 외할머니 쪽에서도 돕기 위해 스님들을 보낼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규베이 신이 원래의 힘을 돌려갖게 되면 지금 주지 스님들의 힘만으로는 모자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규베이 신의 힘은 무시무시해 이대로 세력을 펼쳐나간다면 전국에 있는 폐신사에 봉인된 악령들이 깨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규베이 신이 부활한다는 건 전국의 악령을 불러 깨워 일본을 붕괴의 길로 이끌 가능성도 있는 무서운 악령이었던 겁니다. 그걸 들은 스레 주민들은 공포의 규베이 신의 존재에 부들부들 떱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주지 스님들이 싸워주고 있으니 일의 안전도 보장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방에는 기저귀도 잔뜩 있다는 것. 그 말을 들은 스레 주민들은 신기하다는 듯 성인 남성 기저귀 좀 올려보라고 희망합니다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일은 아까 올렸던 산 사진에 뭔가 찍혀있는 것처럼 보였냐며 스레 주민들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영감도 상식도 결여된 주민들은 그냥 자연으로만 보임 같은 기대 이하의 답변만 올라왔던 겁니다.
그 뒤로도 일은 산으로 향한 주지 스님들이 돌아오길 계속 기다리는데요. 도무지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때문에 일은 만약의 사태를 생각하고 안절부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스레 주민의 믿고 기다려라 라는 말을 듣고 기다린 지 1시간. 드디어 주지 스님 일행이 돌아온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규베이신 본체는 찾았는데 낮에는 봉인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밤 10시에 봉인을 시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여기서 대기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어느 스레 주민이 다 해결되면 주지 스님 제자로 들어가는 거냐? 라는 제자 전개를 희망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그 말에 대해 자위대로 복귀할지 제자로 들어갈지 아직 결정 못하고 있다. 대답하는 일. 그러는데 갑자기 일의 모습이 급변합니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꺼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규베이 씨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자식이 악한 겁니다. 편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산에 무단으로 들어오고 구멍을 파거나 하는 건 금기입니다. 라며 규베이 신을 긍정하는 듯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의 수수께끼 같은 발언에 대해 홀렸다며 스레 주민들이 걱정합니다. 게다가 그 뒤로는 일에 답글이 없어 일의 소식이 끊겼다며 스레 주민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일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라면서 스레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스레로 돌아온 일은 처음으로 몸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역시나 아까의 수수께끼 같은 발언은 규베이 신에게 몸을 빼앗긴 모양이었습니다. 그 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게 만들더니 결국 자기 핸드폰까지도 지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발견한 풍수사 양반과 주지 스님에 의해 몸이 자유롭게 되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일이 빙의되고 말았냐 하면 일은 풍수사가 화장실에 간 동안 아주 살짝 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틈으로 악령이 일의 몸에 들어왔던 모양으로 원래의 몸으로 돌아온 일은 주지 스님과 풍수사 양반한테 아주 혼쭐이 나게 되었던 거죠. 그런 일을 바보라고 질책하면서도 무사해 다행이라고 주민들을 기뻐하는 모습. 개 중에는 진짜 엄마처럼 가슴을 쓸어내리는 엄마 같은 주민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에 재령을 마친 주지 스님은 다시금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가버렸고 거기에 더해 풍수사까지도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빙의됐던 일도 있어 고독해서 외롭지만 분부대로 얌전히 기다리겠다고 스레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벌써 24시간 이상이나 일에 실황 스레를 봐온 스레 주민에게서는 여기에 모두가 있습니다. 고독하지 않아요. 이를 격려하는 새로운 동지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한참 후 일은 주지 스님 일행이 돌아왔다 보고하며 불러서 갔다 오겠다 말하고 일단 스레를 떠납니다. 그렇게 20분이 지났을 무렵 일은 사태가 급변했다며 스레 주민들에게 현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 주지 스님을 포함한 무려 28명에 의해 규베이 신을 봉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갑작스러운 악령 봉인 성공 보고에 우악! 하는 기쁨의 환성이 들려옵니다. 게다가 28명이 관계되었다는 엄청나게 큰 작업으로 강적을 쓰러뜨린 것에 놀라는 스레 주민이나 해결되어 다행이다라는 환희의 목소리가 들끓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봉인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 일은 아까 일에게 빙의되었던 영 자체가 주지 스님들이 찾고 있던 본체였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령이 일 안에 있었으나 이를 지켜주고 있는 조상신의 힘이 방해를 해 이를 제대로 조종할 수가 없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주지 스님과 풍수사의 재령을 받는 것으로 점점 힘이 빠지고 말았다나요. 더해서 28명의 주지 스님 일행에게 공격을 받은 것으로 완전히 봉인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폐신사 안에 다시 봉인해 이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놓았다는 것. 이것에 의해 일은 밖으로 나오는 게 허락되고 일단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미야자키현에 사는 외할머니 댁에 가야만 한다는 모양으로 당분간은 지금 사는 도호쿠로는 돌아올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 어느 스레 주민이 왜 미야자키현에 가는 건가 물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미야자키현에서도 재령 비슷한 의식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해결되었습니다. 스레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들어놓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괴이한 곳에는 절대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맹세했던 겁니다. 그렇게 스레 주민들은 지금까지 홀로 스레를 계속 완주한 일에게 맘 놓고 자라 라는 노고의 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피로에 지친 일은 그럼 여러분 또 만날 때까지 안녕 하고 스레를 맺었습니다. 그 말에 대해 재미있었다라며 이를 칭찬하고 주지 스님에게 존경의 눈길을 보내는 스레 주민. 일에게 천천히 쉬고 출발해. 건강하고 언제 또 만나.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올라왔던 거죠. 그 다음날 일은 쾌변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며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기쁨을 맛보며 스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보이던 사랑 그림자가 아침이 되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됐다고 보고합니다. 아무래도 그 그림자는 일의 조상님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봉인이 행해진 것으로 인해 그 조상님도 사라진 건 아닐까라는 것. 게다가 일은 계속해서 지금부터 자기가 큐슈로 향하는 이유를 미야자키현에 있는 외가 쪽 주지 스님의 제자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지가 될 건 아니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질 때를 대비해 수행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수행을 무사히 마치면 다시 자위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마 하던 제자 입적 선언에 스레 주민들은 건강해 성원을 보냅니다. 그 다음날 이래 무사히 제자로 들어갔습니다 라는 보고와 함께 스레는 1000개의 댓글을 맞이하고 종료되었습니다. 금단의 항아리를 열어버린 일에게 재앙이 내렸지만 해피엔딩이 되었다는 가작 스레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큐! 초등학생 때 친구와 여러 장소로 놀러 다녔다는 일. 하지만 친구가 제안했던 어떤 놀이가 계기가 되어 일과 친구는 돌이킬 수 없는 뜨악한 사태에 말려들게 되는데 신사를 만들어 볼까? 2020년 어느 날의 투채널. 일은 15년 전이었던 2005년 내가 4학년 때 경험했던 이야기야 라며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은 4학년 때 같은 반이 된 야마나카라는 아이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야마나카는 게임에 빠져 살던 일과는 정반대로 게임기도 갖고 있지 않았고 매일 밖에서 뛰어노는 활발한 아이였던 모양입니다. 일의 말로는 자연 속에서 노는데 빠삭했던 야마나카가 신선하게 보여 재미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둘은 수업이 끝나면 자전거를 달려 마을 곳곳으로 놀러 나갔다고 합니다. 하수가 흘러나오는 녹강 안에 들어가 보거나 고압선 철탑 밑에서 훌럭대거나 하면서 스릴을 만끽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야마나카는 애들이 싫어할 말은 절대 하지 않았고 일에게도 신경 써주는
그냥 딱 봤을 때는 성격이 좋은 녀석이었죠. 그러나 놀이를 알려주는 대신에 평소에도 빈털털이었던 야마나카 목까지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를 사다 바치는 게 일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 여름방학에 들어간 일들은 학군에서 꽤 멀리 있는 어느 곳에 있는 신사로 향했습니다. 왜 이 신사에 갔느냐 하면 야마나카가 그 신사 신전 및 모래밭에 개미지옥이 있다고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신사에 가서 봤더니 거기는 신주 같은 사람도 없는 작은 신사였습니다. 그렇게 일들은 밑이 높은 신전 바닥 밑으로 기어들어가 손으로 중앙 부분의 모래를 쓸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를 손에 들고 보자 그 안에 개미지옥이 들어있네요. 그 뒤로 물끄러미 개미지옥을 관찰하던 둘이었는데요. 그냥 보기만 해선 재미가 없죠. 1시간이 지나고 관찰에도 질린 일들은 신사 뒤쪽에 있는 잔목림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양다른 경내와는 반대로 꿉꿉했고 어두운 분위기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일인지 신전 기둥에 기대듯 커다랗고 제각각 크기의 판자들이 수십 개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이걸 본 일은 신사 만들 때 남은 폐자재 같다 라며 그다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 판자를 손에 든 야마나카는 가만히 보다가 야, 신사 만들어 볼래? 라고 해 허들 높은 DIY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일과 야마나카는 판자를 짜서 토대를 만들고 지붕이 되는 판자를 위에 올릴 뿐인 간이 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일과 야마나카는 자기들 키보다 머리 하나 정도 작은 신전을 완성합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야마나카가 도리이도 세우자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둘은 숲속에서 나뭇가지들을 주워 그걸 이용해 도리이를 만들어 세웠던 겁니다. 완성도 높은 신사에 일은 만족했는데요. 야마나카는 아직 인정 못하는 모양으로 이래선 안 돼, 신체를 넣어야지 하는 말을 꺼냅니다. 여기서 신체란 신이 강림하기 위한 어떤 표식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들이 신체가 될 법한 것을 찾고 있자니 숲속 밭 언저리쯤 되는 곳에 작은 지장상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지장상은 머리부터 턱 밑까지 풍화돼 더러웠고 얼굴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지장상을 본 야마나카가 이걸 신체로 하자 했고 일도 찬성. 그렇게 작아도 엄청나게 무거운 지장상을 둘이서 씩씩대며 아까 만들었던 신사로 옮겨놨더니 그건 꽤나 볼만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족한 일이 바로 합장하려고 했는데 다시금 야마나카가 재물이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빵이나 뭐 그런 거 사올게 일이 대답합니다만 야마나카는 재물은 우리가 만들자 제안. 개미지옥이 있는 신사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모래에 물을 묻혀 반죽해 경단을 만든 둘은 마무리로 찾아낸 개미지옥들을 그 모래 경단들 안에 집어넣고 자작의 재물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경단을 들고 자기들의 신사로 돌아가 도리이와 지장상 중간 언저리에 쌓고 나서 이번에는 야마나카가 방울도 달았으면 좋겠다 중얼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작은 거라면 집에 있을 것 같은데 내일 가지고 올게 대답. 신사 완성은 다음날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사로 향한 둘은 재물인 모래 경단의 모양이 전날과는 다른 걸 깨닫습니다. 그럴 것도 쌓아놓았던 경단은 무너져 있었고 그 경단 하나하나에 새끼손가락으로 뚫은 것 같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본 야마나카는 지장님이 판에서 내용물을 먹었나 보다 중얼댑니다. 하지만 일은 그럴 일이 있을 턱이 없다 생각. 안에 있던 개미지옥들이 나온 거 아닐까 추측했죠. 그런데도 재물에 대해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가지고 온 방울을 신사에 달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실을 잡아당겨 딸랑딸랑 소리를 낸 그때 어디에선가 모자라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둘이 주변을 둘러봅니다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소리에 대해 일은 남자의 목소리 같기도 아이 목소리 같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야마나카가 지장님이 말한 걸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냈습니다. 지장님이 말할 리가 있나 부정했지만 야마나카는 아무 위화감도 없는 모습, 게다가 개구리라도 잡아서 경단 안에 넣을까 라는 소름 끼치는 재물을 제안하는 야마나카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 일은 과자로 하자 제안했죠. 그리고 막과자집에서 산 과자를 제물로 했는데요. 야마나카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대로 신사 만들기를 중단하고 가지고 왔던 잠자리채와 곤충망을 이용 곤충 채집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귀가한 일은 마침 밭일을 끝내고 돌아오던 할머니와 현관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일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서운 표정으로 너 어디서 나쁜 짓 하고 온 거 아니니? 어깨에 시커먼 게 올라타 있어!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곤충망을 보여주면서 곤충 채집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알겠다는 얼굴을 했습니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 하면서 일의 뒷덜미를 잡아 불단 앞에서 빌라고 일에게 지시합니다. 그렇게 1시간 가까이를 계속 빈 뒤 할머니는 이상한 놀이는 그만둬라, 방학 숙제나 해 하더니 일에게 용돈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충고도 무시하고 일은 다음날도 야마나카와 신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막상 신사에 도착했더니 전날과는 상태가 크게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사 앞에 새끼 고양이의 사체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몸에는 연필로 쑤신 것 같은 많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걸 본 일이 이거 네가 한 거야? 야마나카에게 물었더니 고양이 시체를 주워서 바친 건 난데 이런 구멍은 뚫지 않았어 라는 것. 그렇지만 일은 너무도 섬뜩해 기분이 나빠져 단숨에 신사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를 벗어나자라는 일념으로 오늘은 수영장 안 갈래? 야마나카를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야마나카도 그러자고 해 그때부터는 수영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둘이 참배도 하지 않고 신사를 떠나려고 한 그 순간 다시금 모자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던 거죠. 그 소리를 들은 일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만 역시나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별 신경도 안 쓰고 자전거로 마을에 돌아온 둘은 수영복을 집에서 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야마나카를 마지막으로 본 게 되었던 겁니다. 그 뒤 일이 수영복을 가지고 만나기로 한 곳으로 갔더니 수많은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쪽으로 가보자 경찰차와 구급차가 여러 대 서 있었고 마침 누군가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의 눈에는 그 사람의 신발만 보였다고 합니다만 그 신발은 아까까지 함께 있던 야마나카의 낡은 신발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본 일은 공포와 초조함에서인지 수영장에는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뒤에 역시 사고를 당한 건 야마나카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야마나카는 일과 헤어진 후 트럭 뒤를 자전거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실어놓은 철근이 여러 개나 떨어지면서 야마나카의 머리에 꽂혀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먹기 전 일의 할머니가 밭에서 돌아와 일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렇게 안 된다고 말했잖아!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시 일을 불단 앞에 정좌시키고 이번에는 2시간 이상이나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할머니는 밭일을 나가지도 않고 감시하듯이 일의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네요. 덕분에 일은 그해 여름방학만은 방학 숙제를 다 할 수 있었다 랍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야마나카의 장례식이 있었지만 일이 그 자리에 불려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럴 게 야마나카네 집은 신흥 종교에 빠져 있어 장례식은 그 사람들만 모여 집행됐던 모양입니다.
그 후 일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혼자 그 신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야마나카와 만들었던 도리이와 신전은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장님만은 거기에 덩그러니 남아있어 전에는 풍화되어 표정조차 알 수 없었던 지장상의 얼굴이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본 일은 야마나카의 죽음과 지장상의 표정에서 아, 만족스러워하는구나 하는 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한마디를 들은 스레 주민들 사이에서 목숨을 먹는 지장님에 대한 것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야마나카 군은 고양이 시체를 바친 게 아니고 사실은 살아있던 거 아닐까? 지장님은 목숨을 먹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 스레는 막을 내렸던 겁니다. 오랜만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서 오늘은 서늘한 이야기 몇 개 더 해볼까요? 다음은 사람을 저주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치규 구독자님들도 미운 사람 저주하고 싶으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물론 역시나 설명드려야겠네요. 다음 이야기에 나온 일은 앞 이야기의 일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건 아시죠? 이 스레는 2022년 1월 저주에 대해 쓰고자 한다 라며 세워졌습니다. 일은 초등학교 때 엄마를 강도 살인으로 잃었다는 처음부터 너무도 비극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 강도는 캬바쿠라에서 놀 돈이 부족했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이유로 일의 엄마를 살해하고 현재는 무기징역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캬바쿠라란 일본 풍속업소 중 하나로 캬바조라 불리는 업소녀들이 손님 옆에 앉아 온갖 아양을 떨며 같이 한잔하는, 그러면서 자기에게 빠지게 만들어 이래저래 돈을 뜯어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 사건 사고도 많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런 곳에 발들이지 맙시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강도가 살인으로 체포되었어도 일의 원한이 풀릴 리가 없습니다. 당시 초딩이었던 일에게 있어서 엄마를 잃었다는 슬픔은 헤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은 엄마를 죽인 인간이 어째서 태평하게 살아있나. 용서 못해. 절대로 그놈을 살게 두지 않겠어. 범인에 대한 강한 원한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 있는 이상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일은 간접적으로라도 범인을 죽일 방법은 없을까 궁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낸 게 저주였던 거죠. 일은 여러 가지 저주를 시험해서 범인이 죽을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 뒤로 저주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학교가 끝나면 계속해서 도서관에 다녔고 저주에 관해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우선 저주란 건 간단히 말해 원념을 얹은 주문을 외워 상대를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 저주 방법을 조사한 결과 최마 원적법이라는 저주 중에서도 제일 강하다고 알려진 최악의 저주에 다다랐던 겁니다. 그 방법은 우선 백단 나무로 통을 만들어 그 통 아래에 상대의 이름을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상대로 정한 인형을 부동명왕상에 밟게 하고 그 밟힌 인형을 통에 넣어 상 앞에 놔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8도법이라고 불리는 수행을 끝내고 인형을 꺼내 태운다 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당시 중학생이었던 일에게는 어렵게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를 잃었다는 원한이 강해 어떻게든 이 저주를 실행하려고 결심한 일은 백단을 입수할 방법, 부동명왕상이 있는 곳 등을 철저히 조사해 나갑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동안 백단 대신 산에 떨어져 있던 죽통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과 부동명왕을 찾는 게 의외로 간단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럴 것도 부동명왕이 섬겨지고 있는 건 부동존이라는 절이라고 하는데요. 조사해봤더니 부동존은 그 근방 산등에 있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18도법이라는
사신을 부르는 도법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 도법은 수순이 많아 특히나 복잡한 도법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깊이 생각한 결과 일은 나름대로의 준비를 더해가며 실행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다 되고 저주에 필요한 인형을 만듭니다. 그런 뒤 저주에 더 강력한 힘을 더하기 위해 자기의 피를 인형에 적셔 물들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의 최마 원적법의 과정과는 다른 것으로 어떻게든 범인을 죽이고 싶다는 강한 상념에서 일이 짜낸 주법이었습니다. 강한 저주에는 피를 쓰는 쪽이 좋다라는 독학으로 얻은 얕은 지식으로 이 짓을 했던 거죠. 그 후 인형을 말린 뒤 죽통에 상대의 이름을 쓴 일은 몸을 정화하기 위해 샤워를 한 다음 결행까지의 시간을 묵묵히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행 당일인 금요일 밤, 아버지가 잠든 걸 확인한 일은 밤 1시 무렵에 집을 빠져나와서는 부동 명왕이 있는 곳까지 자전거로 향했습니다. 이때의 일은 한밤중에 산에 간다는 무서움보다도 이것으로 드디어 그놈을 죽일 수 있다 라는 흥분으로 두근거림이 멈추질 않았다는 이미 정신이 나간 영역에 도달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일은 가지고 있던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부동명왕이 있는 사당을 향해 나아갑니다. 부동명왕을 찾고 나서 주법대로 부동명왕의 발에 인형을 억지로 끼워 넣고 그놈을 죽여주세요. 강한 어조로 소원을 계속 빌었습니다. 그런 뒤 그 인형을 통 안에 넣고 마지막으로 사당 안에 넣어둡니다. 그러고는 사당 주변을 청소하고 소금을 뿌리고 결계 대신에 소금과 술을 곡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걸고 계속 기다립니다. 다 끝나고 일은 인형을 꺼내 사당 앞에서 라이터를 이용 인형을 태웠습니다. 이것으로 일의 모든 주법은 완성되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당의 예를 갖춘 뒤 범인을 향한 강한 증오와 원념을 빌고 귀가 이젠 범인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성취감과 두근거림이 섞인 표정으로 잠이 듭니다. 일주일 후 일의 몸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은 혈병과 혈뇨라는 이변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같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결국 원인 불명으로 경과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혈뇨는 계속되었고 이 시점에서 일은 뭔가 잘못됐다는 걱정이 멈추질 않습니다. 게다가 일은 몸의 이변만이 아니고 교통사고에 휘말리게 되고 맙니다. 그 사고는 일이 자전거로 등교하던 중 차가 가드레일을 향해 날아와서 이를 그 사이에 끼우듯 들이받았던 겁니다. 그 사고로 일은 오른쪽 대퇴부 골절 등에 큰 부상을 입고 맙니다. 그리고 그게 잘 낫지를 않아 신경장애까지 얻었다는 것. 그러더니 결국엔 밤이 되면 악몽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고 있으면 무수한 손들이 다리를 끌어당겨 침대에서 끌려 떨어지는 공포스러운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끌려갈 때 잠이 깼지만 점점 깨는 일도 없이 악몽을 계속해 꾸게 되었다네요. 그 꿈의 계속은 산 같은 곳으로 엄청난 힘에 끌려가 거기에 있는 커다란 구멍에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깊숙이 떨어져 간다고 합니다. 그런 꿈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꾸게 되니 일의 정신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후로도 악몽은 멈추지 않았고 공포스러운 꿈을 계속 꾼 지 10번째. 다음엔 구멍에 떨어지고 나서 불 속에 떨어져 몸이 불탄다는 지옥 같은 꿈을 꾸는 나날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이 이어짐에 따라 일은 저주를 행했던 일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럴 것도 이 꿈과 교통사고를 당한 것 모두가 저주가 돌아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주를 걸기 전부터 다소의 위험은 분명 각오했으나 범인은 태평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만이 지독한 꼴을 당하고 있다는 게 서서히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밤에 자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 이 좋지 못한 현실을 보고
저주가 잘못되었다면 사죄합니다. 라고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죽은 엄마가 등장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엄마는 당시와 변함없는 모습으로 일은 그걸 보고 감격하고 맙니다. 그리고 울면서 엄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왠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엄마는 슬픈 듯 웃으며 다가오더니 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온기는 없었고 엄마는 불처럼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엄마에게 안긴 순간 일의 몸이 훅 하고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그 순간 잠에서 깬 일은 정말 오래간만에 기분 좋게 눈을 뜬 느낌입니다. 그 이후로 일이 악몽에 빠지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때문에 일은 엄마가 저주에서 구해내 준 것이다 라는 걸 깨닫죠.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엄마의 3주기가 왔습니다. 일은 아버지와 같이 엄마 성묘를 갑니다. 그 선산에는 선조 대대로 묘소가 있고 생전부터 부부로 함께 묻히고 싶다 말했던 엄마의 바람을 헤아린 건지 엄마의 새 묘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의 묘소는 아직 만든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른 오래된 묘와 비교해도 지독하게 거무잡잡했고 균열도 여러 군데 나 있는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그걸 본 아버지가 스님에게 사정을 물어봅니다만 갑자기 거무스름한 게 나타났다라는 것. 게다가 몇 번을 씻어봐도 떨어지질 않고 날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일은 소름이 끼칠 듯한 어떤 것을 확신하고 만 겁니다. 그것은 엄마는 나 대신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저주하려면 구멍을 2개 파라. 이 의미는 사람을 저주하면 자기에게도 돌아오니까 묘지를 2개 준비해놔라 라는 의미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일은 엄마를 죽인 범인을 향한 증오로 저주에 손을 댔고 그 결과 엄마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며 후회의 마음을 나타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저주만은 손대지 마라 충고한 뒤 스레를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레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기 피를 쓰는 건 좋지 않은 듯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잘은 몰라도 피는 많을수록 좋지만 너무 많아도 안 된다네 라는 스레 놈들의 특기인 잘은 몰라도 라는 아니면 말고식의 등신들도 나오며 스레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 치교 구독자님들께서는 자기의 혈액은 헌혈 같은 건전한 곳에다 씁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트라우마를 피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2020년 8월 일은 벌써 50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다 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모양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연세 많은 분들을 틀딱이니 딸피니 놀리는 일은 없으시길 빕니다. 일은 당시 과자 부록으로 딸려 나왔던 가면 라이더 카드를 초딩이었던 남자애들은 모두가 모으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카드에는 한 장 한 장마다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그 번호가 새로운 걸 가진 사람이 대단하게 여겨져 서로가 경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라이더 카드 열기는 엄청나서 용돈을 죄다 거기에 갖다 박는 놈, 먼 동네까지 원정 가서 사오는 놈들까지 있었다는 것. 그렇지만 메인인 그 과자 자체는 맛이 없어서 먹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애들이 많아 그게 사회현상이 되어 학부모 총회에서도 문제가 되기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일은 그 과자가 판매된 게 1971년으로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그 1년 전의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일은 라이더 카드가 유행하던 당시 유일하게 카드를 모으지 않았던 괴팍한 성격이었다네요. 그로 인해 왕따를 당하던 때도 있었답니다만 기분 나빠서 아무리 해도 모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카드가 트라우마가 되고 만 것인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풀겠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일의 발단은 일이 5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일은 가나가와현 가와사키 쪽에 살고 있었고 그 무렵의 마을은 공업지대 한가운데로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다네요. 또한 바다도 있었지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빛으로 지독한 냄새가 났다는 것. 그런 일은 바다 근처 상점과 거리에 살고 있었고 그때는 게임기 같은 게 없었으니 아이들은 모두 밖에서 놀았습니다. 게다가 여기저기에 막과자집들이 있어 5엔 또는 10엔의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불량식품들이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일은 학군 내에 있는 막과자집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었답니다만 어느 날 친했던 같은 학년인 키다라는 애가 새 막과자집을 찾았으니까 가자 라고 했다네요. 하지만 자칭 만물박사인 일은 새 가게가 어디 있냐며 반신반의한 채로 키다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키다와 일은 지저분한 공단길을 향해 갔고 금속과 약품 냄새가 나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거기는 용접과 도금을 사용하는 장소인 듯 키다가 저기야 가리킨 곳에는 땡땡 모터라는 간판이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건물은 창문 4개 정도 크기의 가게로 여러 부품과 공구가 놓여 있었다네요. 그리고 그 가게 오른쪽 벽에는 분명히 막과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은 막과자집이라고 불릴 만큼도 아니라 일은 30분이나 걸어서 올 정도는 아니다 라고 키다에게 툴툴거립니다. 그러자 키다는 잘난 듯 아냐 여기에 엄청난 과자가 있어 라더니 기계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어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키다가 문초코 주세요 라고 하자 그 어른이 이쪽을 돌아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이상한 금속 가면이 씌어 있었고 그걸 본 일은 화들짝 놀라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용접 중에 불꽃이 튀는 걸 막기 위한 가면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은 뭐냐 하더니 선반에 있던 금속통을 열어 은박지로 포장된 10cm 정도 되는 걸 키다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키다는 이게 엄청 맛있으니까 너도 사 하고 권해옵니다. 거기서 일은 일단 키다와 가게를 나와 문초코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지를 확인해 봅니다만 메이커 이름 같은 표시는 없고 그냥 파란 글씨로 문초코라고 쓰여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키다는 주저없이 그 은박지를 찍고는 안에 들어있던 맛동산 모양의 초콜릿을 반으로 나눠 일에게 건넵니다. 잠깐, 여기서 맛동산 모양의 과자란 카린토라고 원문에 나와 있는데요. 맛동산의 원조가 카린토라고 하네요. 전 못 먹어봤는데 비슷한가요? 그걸 받아든 일이 반신반의로 먹어봤더니 키다 말대로 정말 맛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맛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까지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다며 후원장담할 정도였습니다. 그 과자는 초콜릿 안에 탁한 액체가 들어가 있어 그 부드러움과 만남은 혀가 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맛에 감동한 일은 문초코 2개를 사서 개걸스럽게 다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키다가 다 먹은 은박지를 열어 손바닥 위에 뭔가 파란 우표 같은 것 2개를 얹어 한 장씩 해를 향해 비춰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포장지에는 추첨하는 게 들어있는 모양으로 달의 경치가 보이면 당첨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런 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가면 아저씨는 당첨되면 달의 세계로 초대라고 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서둘러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장지를 해에다 비춰봤습니다만 파란 셀로판지가 보일 뿐으로 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은 그것보다도 가면 아저씨가 만지고 있는 기계에 흥미가 솟구쳐 이건 무슨 기계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아저씨는 우주선이야. 거의 다 됐는데 아직 심장 부분이 모자라 대답하며 기계 중앙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 부분을 봤더니 금속이 아니고 둥글고 푸른 글라스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게 심장 부분이에요? 묻자 아저씨는 그래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이라도 우주선이라는 건 거짓말이야 생각.
아저씨의 말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것도 그 기계는 자동차 반 정도의 크기로 사람이 탈 만한 공간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더니 아저씨는 계속해서 문초코는 외국에서 가져온 거라 맛있을걸? 자랑스러운 듯 말합니다. 그리고 학교 애들한테도 알려줘라 며 이를 향해 웃었습니다. 돌아오던 길, 문초코 맛에 감동했던 일은 내일부터 친구들 데리고 매일 가자 키다와 말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둘의 친구를 데리고 그 맛과자집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문초코 맛에 감격, 용돈이 있는 한 계속 먹으러 온다 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문초코 팬은 점점 늘어나고 20명 정도가 매일 맛과자집에 다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다 팔리는 거 아냐 걱정한 일이었는데요. 아저씨는 안에서 깡통을 차례로 꺼내와서는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도 옆에서 조립 중이던 기계는 순조롭게 완성에 다가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날도 그 맛과자집에는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일과 같은 학년인 후지시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달에 경치가 보여! 소리치면서 포장지를 해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때 후지시마 옆에 있던 일이 그 종이를 낚아채듯해 확인해 봤는데요. 역시나 항상 보던 파란 셀로판지였습니다. 거기서 거짓말 치지 마 후지시마에게 일이 말했습니다만 그 사이를 아저씨가 끼어들어서 후지시마에게 어떤 경치였냐 묻습니다. 후지시마는 성조기가 서 있어요. 아폴로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저씨는 아, 당첨이야. 중얼거리더니 후지시마의 이름과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다음날 무려 당첨된 경품이 집으로 보내진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던 다음날 새벽 5시쯤에 후지시마가 자택에서 먼 해안도로에서 뺑소니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후지시마를 친 차는 트럭이었던 모양으로 몸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감스럽게도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는 대형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범인은 금방 잡힐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담임에게 들었던 일은 충격을 받았지만 박정했던 일은 그날 방과 후에도 그 맛과자집으로 여럿이 몰려갔습니다. 그 이유를 모두가 이미 문초코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가게 문은 꽁꽁 잠겨 있었고 창문은 검은 종이로 폐점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걸 본 모두는 후지시마의 죽음보다도 더 충격을 먹었다고 인간의 마음이라곤 사라진 문초코 중독자들이 뒤를 잇습니다. 그 뒤로 문초코를 먹을 수 없는 슬픈 나날 속에서도 후지시마군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의 머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소문이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5일 뒤에는 장례식이 무사히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일은 문초코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 폐점인데도 중불나게 그 맛과자집에 항상 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게 문은 닫힌 상태. 그리고 일이 맛과자집에 매일 가게 되고 나서 열흘이 지났을 무렵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다.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혼자서 가게에 간 일이 문득 안쪽을 들여다봤더니 캄캄한 가게 안에서 뭔가가 반짝 빛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럴 것도 창문에 붙여놓은 검은 종이가 가끔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그 정체가 궁금했던 일이 땅에 엎드려 안을 봤더니 거기에는 그 조립 중이던 기계가 있었고 거기에서 치직 치직 하며 빛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계 한가운데에는 이전과 변함없이 글라스볼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설마 그 안에 사람 얼굴 같은 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죽은 후지시마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걸 본 일이 후지시마다 생각한 순간 그 얼굴이 눈을 탁 하고
떴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공포가 한계에 도달한 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역시 잘못 본 것 같다고 당시를 회상합니다. 그 사건에서 2주 정도가 지나고 일은 조심조심 가게로 발길을 옮깁니다만 그 가게 건물 자체가 이미 헐려 있었고 공터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50년이 지난 지금도 후지시마를 친 범인은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일은 이것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언저리에 항구 근처 화학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밤이 대낮같이 밝았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상자는 없었던 모양입니다만 말입니다. 또한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후지시마의 죽음과 녀석이 경품에 맞았던 일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요. 하여 1년 뒤에 대유행했던 라이더 카드는 무서워서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는 끝이라고 마무리 짓고 이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렸던 겁니다. 애새끼가 경험했던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우리 건강도 챙기자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